네. 안녕하십니까, 최무결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월요일의 최무결입니다. 물론 월요일 오전에 영상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바빠요. 너무 미안해요. 죄송해요. 근데 일단은 앞으로 조금 더 레귤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겹쳐 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좀 레귤러하게 못했던 점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입안도 전부 다 헐어가지고 지금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생겼어가지고 그간 못 찍는 동안에 이야기할 거리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다만 어떤 영상은 조금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촬영만 해놓고 결국에는 쓰지도 못했던 케이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근데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뭘 얘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패션 회사가 대기업이 되는 법?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내에 있는 진짜 엄청 고질적인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좀 꼬집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최대한 마일드하게. 물론 그래도 할 말은 다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영상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이 영상은 따로 제 책장 정보를 올리진 않고 있어서 그냥 말로 해드릴게요. 위에는 슬리게니지에서 예전에 나왔었던 빅셔츠, 크로우, 이제 울로 되어 있는 소재의 셔츠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거 한 번만 사운드 한번 하게. 안에는 이게 지금 약간 그 사운드 확인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편집점이 안 잡힐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안에는 잡스티 셔츠, 네, 블랙 석상, 잡스티 블랙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시오타의 배기 핏 팬츠를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은 레드윙의 포스트맨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카메라 보면 안 해주셔도 돼요. 더 러프하게 가시죠. 네. 자, 어쨌든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진장 블랙 프라이데이가 현 시점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이틀 뒤면은 마무리가 돼요. 뭐 제 무진장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된 영상에서 뭐 좋은 얘기도 많이 주셨고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무신사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일단은 네, 저는 무신사를 자주 이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무진장 블랙 프라이데이 할 때 뭐 컨버스나 반스류들 좀 메이저 브랜드들 중에서 좀 할인이 많이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가격이 좋을 때 딱 사면 좋을 것 같은 뭐 그런 친구들 가끔 하나씩 구매하는 뭐 그 정도의 느낌이지 사실 뭐 엄청나게 뭐 무진장 블랙 프라이데이 뭐 무신사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 저같이 무신사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무신사를 더 잘 이용하는 방법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완벽하게 대답해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숫자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지금 무신사가 이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총 누적 판매액이 지금 현재 2014년 12월 2일 오후 6시 33분 기준으로 2,749억 6,6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뭐 말씀하는 동안에도 갑자기 이제 한 300만 원이 더 올랐는데 근데 이게 그 예년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 1,232억 원, 2022년에 2,136억 원을 기록한 뒤 2023년에 3,840억 원으로 상승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사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아마 예년 수준으로 멈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신사라는 기업 자체의 가치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머문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무신사가 슬슬 힘을 좀 잃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미세하게 합니다. 이 미세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 무신사는 패션 플랫폼이죠. 패션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어느 정도 뭐랄까 다양성을 근간으로 발전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똑같은 옷을 입지 않고 내가 이 사람하고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면서 다른 스타일의 옷들을 즐기면서 그게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 잡아서 트렌드도 만들고 뭐 요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트렌드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희소 가치에 따라서 그
디자인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다채롭고 얼마나 색다른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패션 기업이 굴지의 대기업이 되는 게 가능한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100명이 다 입는 옷을 아무리 디자인적인 혁신이 있다고 해도 그걸 우리가 되게 패셔너블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화려한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 좀 되게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온러닝과 파프의 콜라보 제품들, 이거를 컨버스나 반스처럼 100명, 1000명이 다 신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컨버스나 반스를 사람들이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신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신는 그 컨버스나 반스가 더 하이파다라고 느낌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결국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도 신고 저 사람도 신고 이 사람도 입고 저 사람도 입으면은 그럼 결국에는 그 브랜드의 하이브가 빠진다. 결국엔 그 브랜드의 디자인이나 그런 감각적 가치들이 많이 훼손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했을 때 무신사에는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지만 결국에 무신사가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사실은 그게 더 이상 패셔너블해지지 않는 거죠. 지금 무신사의 매출 파이의 대부분은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남성복을 그래도 조금 더 멋지게 입고 싶다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남성복을 즐기시는 단계들을 얘기했을 때 이제 나를 좀 한번 꾸며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소구되고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무신사라는 기업이 이렇게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경기의 문제도 있겠지만 경기랑은 별개로 이제 그 정도의 파이가 아마 국내 씬에서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저는 지나치게 키워드 장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똑같은 디자인이 여기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결국에 똑같은 디자인들이 그냥 여기저기 브랜드에서 택만 다르게 각자 오리지널 제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냥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무신사가 왜 잘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브랜드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사실 정착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정착되기 시작하는 이 과정에서는 검증이라는 게 필요했거든요. 검증이라는 게 필요했다는 거는 옛날 우리나라의 브랜드라고 하면 결국에는 완전히 카피하는 브랜드가 더 많았어요. 100% 카피. 그러니까 100% 카피라는 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캡틴 선샤인에서 발막한 코트가 나왔어요. 캡틴 선샤인의 트래블러 코트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 발막한 스타일의 코트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 스타일의 제품으로 나온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캡틴 선샤인이랑 완전 똑같이 만들어서 얼마나 똑같이 만드는지를 가지고 막 그거를 자체 브랜드라고 하면서 판매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DNA를 갖고 있는 브랜드와 그때부터 그런 짓을 하면서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에 어쨌든 그러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떠한 형태의 한 번의 검증 단계 그리고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이걸 중재해 줄 수 있는 업체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니즈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가면서 무신사가 탄력을 받아서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신사가 예전에 2010년대쯤에 좀 점차 올라가는 과정에서 롯데나 GS나 등등 여러 대기업에서 무신사를 인수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29cm라는 스타트업이 제가 알기로는 GS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GS 아니면 롯데에 인수가 됐다가 무신사에 다시 인수가 되는 이러한 웃긴 그런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그때 알고 있었던 백그라운드로는 무신사를 대형 유통 공룡들이 인수를 하고 싶었는데 무신사는 절대 안 판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때 경쟁업체로 부상하고 있었던 29cm를 어떤 대형 유통사가 인수를 해서 키워보려고 했으나 또 무신사한테 져서 결국에는 무신사가 다 먹은 그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러한 플랫폼 중개 플랫폼들이 아마 단순히 다양한 제품을 한 곳에 보여준다 이상으로 제품을 검수해준다 검열해준다 브랜드를 검열해준다라는 걸로
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저는 그게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나. 특히 지금은 더더욱더 오히려 무신사 브랜드를 기피하는 현상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절대 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라퍼지 얘기를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라퍼지 스토어. 제가 한 번도 공론화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만 해보자면은 제가 사실 라퍼지 스토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나 더 수집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그 안 좋은 피해 업체도 그걸 공론하기를 원치 않고 저 역시도 그걸 가지고 막 수사를 해서 막 진짜 오파드 친구처럼 막 이렇게 다 파하고 싶지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도메스틱 브랜드를 하는 입장이고 저희도 도메스틱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무슨 이득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간을 좀 봤습니다. 이제 오파드 친구가 계속 이제 라퍼지를 두들기잖아요. 두들기는데도 결국에는 안 무너지죠. 제가 그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어요. 진짜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게 분명히 커뮤니티에서 이슈화가 되고 막 여론이 막 형성이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브랜드의 매출이나 그 브랜드의 존속에는 전혀 타격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약간 뒷짐지고 보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진짜 무너지나? 이게 진짜 무너지면은 그러면은 이 정도 영향력으로도 지금 현실에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나도 한번 힘을 보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제가 내린 결론은 쉽지 않다였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라퍼지 매출 잘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최근에 수집했던 정보들은 좀 너무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라퍼지가 해외 브랜드 디자인 카피뿐만 아니라 국내 브랜드 디자인 카피도 제법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거에 의심 사례들이 좀 있어서 제품도 실제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해봐가지고 좀 비교를 좀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근데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뭐 저는 그건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YKK 짭을 쓰니까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잖아요. 많이 이제 업계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아니 도대체 YKK가 무슨 되게 유명한 명품 지퍼도 아니고 이거를 짭을 써? 약간 이런 느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어떤 그러한 논리 구조를 갖고 계시니 가능한 건지 모르겠으나 몇몇 그냥 해외 명품 브랜드나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라 어떤 럭셔리 브랜드에서 했었던 혹은 되게 좋은 브랜드에서 했었던 거를 카피보다는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했던 거를 그걸 그대로 카피했다라고 느낌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군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와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하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우리가 디자인 카피를 명확하게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다룰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법적으로 디자인이나 창작물에 대한 카피의 범주가 되게 보수적이에요. 약간 굳이 제가 치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오늘 이거 저희 사시나무가 입고 온 옷인데 노아? 노아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요 브랜드의 제품을 딱 보고 이런 배색의 후리스 원단의 이런 약간 풀오버 니트의 느낌으로 만들면 좋겠다. 후드 풀오버 느낌으로 만들면 좋겠다. 아니면 아노락 스타일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런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결코 법리적으로는 디자인 카피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또한 얘를 가지고 와서 패턴실에 가서 요거랑 패턴을 똑같이 떠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그런 제품이 나와도 법리적으로 카피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CCBB를 가려야 돼요. 근데 빼도 박도 못하게 카피로 딱 낙인 찍힐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이 노왕이라고 하는 이 후드 풀오버 같은 거를 만들 때 썼던 그 브랜드에서 썼던 패턴이 있을 거예요. 설계도인데 그 패턴을
그 패턴, 설계 도면을 가지고 특정 제품을 만들면 이거랑 비슷하게 안 생겨도 그건 카피로 걸 수가 있습니다. 도면으로. 일례로 이제 그런 창작물 중에서 우리 원신이라는 중국 게임이 있죠. 원신 게임이 예전에 이제 젤다의 전설이라고 하는 일본의 정말 엄청난 IP를 그냥 대놓고 뺏겼다 라고 할 정도의 UI를 가지고 제 게임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그 어떤 곳에서도 카피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여서 카피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 코딩 구조가 완전히 일정 부분 이상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 그게 법리적으로 카피의 영역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까지 스트릭트하게 카피를 하게 되면 창작에 위배된다라는 어떠한 그 암묵적인 그 규칙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창작물의 영역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그게 되게 완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욕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 법이 막 그래서 그렇다. 우리나라 막 그렇다. 대기업들이 막 그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창작물의 대부분은 실제로 그 창작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그 도면이나 설계도 자체를 카피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포르쉐 사와가지고 포르쉐를 분해해가지고 그거랑 다시 그 포르쉐의 그런 설계를 그대로 다시 쓴다고 하더라도 그건 카피가 아니에요. 오히려 포르쉐의 그 설계도 아마 CNC 같은 거나 CAD 같은 거 다 갖고 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시 만들면 그게 카피일지언정. 예. 약간 그러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창작물에 대한 카피가 되게 법리적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악용하는 사례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요번에는 좀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면 끊고 가야 되니?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럼 산업 전반에 우리나라 브랜드는 이렇다라고 하는 카테고리화, 일반화가 되죠. 근데 이게 저는 지금은 단언컨대 이런 라퍼지 같은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 브랜드는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려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크리에이티브하고 굉장히 새롭고 합리적이면서도 좋은 브랜드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두루지으면 갑론을박이 좀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게 하려면 이런 브랜드들이 자연 도태돼야 돼요. 나쁜 일을 하는 브랜드들이 자연 도태가 돼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했죠. 자연 도태가 돼야 돼요. 근데 자연 도태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참 저는 그래서 한 두 가지 방식으로 이거를 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는 그렇게 따르지 않고도 멋지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슬리게니지도 서스테인도 어디도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들도 다 그렇게 하는 브랜드 아니냐? 아니요.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식의 오마주나 영감을 받은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정 브랜드에서 이거는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발막한 스타일의 코트가 어쨌든 캡틴 선샤인이나 일본 브랜드에서 엄청나게 메가 히트를 시키면서 그 브랜드들에서 했던 발막한 스타일의 코트를 우후죽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거, 전 이걸 가지고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발막한 스타일의 코트가 없었던 건 아니죠. 원래 있었던 옷이에요. 그게 재조명이 돼서 상업적인 가치가 생기면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브랜드의 감성을 넣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게 흐름이 시류를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내 브랜드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브랜드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까지 뭐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 발막한 코트 중에서도 캡틴 선샤인의 트래블러 코트가
재해석했었던 일부의 부분까지도 너무 똑같이 해내는 거는 저는 이제 법리적으로는 카피가 아닐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제품들을 저희가 소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걸 검열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돈을 못 번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씩 만들어 가고 싶어요. 슬리겐이지나 서스테인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미팅 같은 걸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어쨌든 슬리겐이즈는 제법 큰 매출을 만들어주는 브랜드이기도 하니까 플랫폼에서 정말 다양한 키워드들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줘요. 이번 FW 때는 뭐 다잉, 뭐 피그먼트 다잉이 키워드다. 여러분들 피그먼트 엄청 많이 보셨죠? 엄브레 체크 패턴 키워드다. 체크 패턴 엄청 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어떤 체크 패턴들은 여러 브랜드에서 같이 쓰기도 하죠. 뭐 그러한 키워드들을 다 말해줘요. 뭐 파라슈트를 팬츠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다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따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제가 지금 입고 싶은, 저희 뭐 세봉 디렉터님이 지금 입고 싶은, 아니면은 원단 회사를 갔다가 원단을 찾았는데 너무 괜찮아서 그 원단에서부터 디자인을 출발한다던가 뭐 등등의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도 좋은 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힘이 생겼을 때 이러한 좀 짜치는 일들을 하는 브랜드들이 자연스럽게 소비자분들이 멀리하고 조금 더 많이 이러한 크리에이티브한 브랜드들이 살아남고 좀 더 다양한 브랜드들이 공존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이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노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게 너무 과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월요일의 채무결로 한번 좀 세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저는 패션 회사는 돈을 쫓으면 그런 식으로밖에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돈을 많이 벌려면은 우리나라에서 제한된 시장에서 더 많은 사람이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절대 패셔너블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몇몇 브랜드들은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형태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브랜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 무신사라는 플랫폼 전반에 묻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신사가 지금처럼 매출을 성장하기 위해서 국내에 매출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같이 계속 브랜드를 확장하는 이게 과연 올바를까라는 생각을 해요. 좀 더 예전보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검열을 해서 플랫폼이 존재하는 이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 무신사라는 업체가 껴서 그 브랜드에 아무리 신생 브랜드이지만 혹은 아무리 중견 브랜드이지만 이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나 제품에 대한 제품력을 어느 정도 QC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될 수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매출 성장보다는 시장 확장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무신사가 했었던 시장 확장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남성복 총파이에서 조금 땅 따먹기 하는 식의 확장에 치중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산물처럼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근래에 들어서 있는 라퍼지 같은 사례죠. 라퍼지 말고도 사례가 많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냥 가볍게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제 얘기 중에서 유니폼 브릿지나 세터 관련된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조금만 얘기해드리면 유니폼 브릿지잖아요. 유니폼 브릿지는 입점 관련된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무신사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전말이에요. 그냥 정확하게는 유니폼 브릿지 되게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프리즈먹스 유니폼 브릿지 같은 에스피오나지 같이 그런 좀 무거운 장르잖아요. 아메카지라는 장르가. 근데 그런 장르를 좀 더 웨어러블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가격대의 제품들과 적절한 재해석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잘 나오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아메카지라는 장르를 조금 더 편하게 입문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제 무신사의 브랜드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는 무신사가 단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온라인 판매가 안 되는데 저희가 오프라인 판매만을 위해서 바잉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가지고 안 했지 브랜드 자체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유니폼 브릿지 뭐 괜찮은 브랜드예요. 근데 저는 그 계열 중에서는 그래도 프리즈웍스를 제일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세터도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세터 대표님한테. 저희 슬리게니지 디렉터님이 또 아시는 건너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연락해서 입점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터의 처음 편집샵이었죠. 처음 편집샵이었고 재밌게 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 일도 재밌게 했었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세터 대표님이 하는 그런 어떤 사업 방식에서 많이 배울 것도 배우고, 또 이렇게 좀 한 1년 반, 2년 가까이 같이 일하다가 이제 세터가 더 커지면서 저희랑은 가는 방향성이 좀 많이 달라지면서 뭐 서로 잘 빠이빠이를 한 케이스예요. 뭐 따로 음모론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그냥 그 이후의 행보는 저희랑 좀 많이 달라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고, 아 사업 참 잘한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저는 일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들이 제법 깔끔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 조금 자극적인 이야기더라도 좀 마일드하게 할 수 있는 방향 안에서 계속 주 단위로 혹은 조금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으면 많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새벽입니다. 잘해. 라이브 하는 거 이게. 네. 야, 이걸로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강의 다 하고 그다음에 자리야.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리야. 잠시만요. 자, 어마어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리하세요. 최무결입니다. 내일 오후 7시에 이 자리에서 오파드 친구랑 같이 방송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라이브 방송이고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물론 아마 제가 중재자가 될 거예요. 예. 10시까지 한다고. 그리고 아마 본방은 10시까지만 할 생각입니다만 뭐 그때 상황 봐가지고, 왜냐면 저도 그 친구가 무슨 얘기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오파드랑 지내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자면은, 사실 오파드 친구가 예전에 이제 에센스룸 라이브 방송에 나갔을 때 제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 얘기를 좀 했었어가지고 저도 그냥 궁금했고, 그 이후에 이제 오파드 라이브 방송에서 최무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한번 연락을 해봤었어요. 그냥 한번 얼굴 보고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라면 먹으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 친구도 궁금했던 게 좀 많았어가지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이야기 나누고 하다가, 그 친구가 하는 일이 저는 좀 구도자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업계에 잘못된 관행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발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그 친구가 해주면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안도감을 느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한 친구가 생각보다 그 방송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되게 나이스한 친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이후에 꾸준히 연락도 좀 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제가 뭔가 뭐 서로 이제 할 이야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좋은 브랜드가 있다 주의고, 그 친구는 또 그거랑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엄청나게 딱 접점이 맞는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나이스한 친구라 요번에 한번 라이브 방송에 초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원래 서로 사소하게서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준비했던 자리니까 내일 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